드디어 혼례를 한 두 사람이었는데요. 이젠 서로를 위해 힘을 줄 수도 있는 사이가 되었죠. 그나저나 두 배우님들의 얼굴 합이 매우 좋은 것 같아 뿌듯하게 보고 있습니다. 드친자의 드라마 리뷰. 궁금하시다면 좋아요, 구독 부탁드립니다. 혼례를 한 날에도 키스 한번 제대로 하지 못하고 넘어간 송목과 두소, 애간장을 녹였는데요. 혼례 다음 날, 집안 어른들을 보러 가겠다는 두소에게 송목은 반대하지만 뭐 어차피 한 번은 겪어야 할 일들이죠. 친척 집안 어른들 모두 모여 딱 하나. 두소의 재산을 목적으로 하고 두소의 재산을 관리해준다고 하는데요. 어차피 적응도 해야 하니 쿨하게 재산을 넘기겠다 말하는 두소. 하지만 생각했던 스케일과는 다르게 어마무시한 돈을 가지고 온 두소. 겨우 두 상자가 삼촌의 10년치 녹봉인 듯 싶죠? 물론 이건 역시 두소의 재산 중 아주 일부분이라고 말합니다. 두소는 이 재산을 잘 불려주길 바란다고 말하지만 그럴 자신이 전혀 없는 작은 어머니죠. 결국 자신들의 재산까지 두소에게 맡기며 늘려달라고 부탁을 하는데 또 배가 아픈 송목의 아빠. 나쁜 여자인 줄 알았는데 장사도 잘해, 돈도 잘 벌어. 어른들과 대화도 잘해서 집안 문제까지 척척 해결. 그런 두소의 모습이 그저 흐뭇하기만 한 송목. 한편 두 사람의 달달한 모습이 보여지는데 두소에게 총을 가르쳐주는 송목은 그만 부상을 당하고 마는데요. 그러자 목욕하는 송목을 도와주겠다는 두소. 어후, 저돌적이야. 사실 송목은 아빠로 인해 벌을 받았던 몸에 난 상처를 두소에게 보이고 싶지 않았던 것이죠. 이제는 무슨 일이 있어도 함께 대적하자고 말해주는 두소. 한편 위정유와 두 명. 아직까지는 달달한 두 사람인데요. 하지만 이 두 사람의 달달함을 깨는 건 위정유의 누나. 두 명의 지참금이 너무 적다며 집안을 관리 못한다고 구박을 하게 되는데요. 사실 이 집안의 빚은 모두 위정유 부모가 남긴 것이었죠. 혼인 후 뭔가를 찾은 두소와 두 명. 두 명은 언니 두소에게 상의를 하려 하지만 새엄마는 자존심이 상하는 걸까요? 그런 두 명을 하지 못하게 막아버립니다. 집으로 돌아온 송목과 두소. 두소가 데려온 하인들과 기존에 있던 하인들이 서로 불화가 발생하는데요. 약간의 텃세 같은 느낌이죠. 자르고 싶지만 송목의 엄마 죽음에 대해 알고 있을 가능성 때문에 쉽게 손 쓸 수 없는 두소. 두소는 여전히 송목을 세자라 부르게 되는데 이에 부군으로 부르라고 말하는 송목. 그리고 가볍게 뽀뽀. 아니 키스. 드디어 두 사람의 첫 키스를 보게 되다니. 한편 두 명은 계속되는 시누이의 괴롭힘으로 엄마와 외할아버지의 도움을 받아 위정유에게 과한시를 엮으려 하는데 그림 그리는 약속이 있다며 나가버리는 위정유. 전혀 관직에는 관심조차 없어 보이는데요. 딱 봐도 유유자적 배짱이과 위정유. 밤 늦게까지 장부 정리 중인 두소인데요. 송목이 도와주고 싶지만 도와줄 수 없는 상황. 어린 시절 엄마가 돌아가시고 경성을 떠날 때 남겨진 돈으로 바지 사장을 만들어 경성에서 장사를 하여 두소는 거상이 됐는데요. 확실히 미래에서 와서 그런가요? 물론 미래에서도 똑똑하고 위정유를 먹여 살리는 존재이긴 했죠. 어쨌든 고생스러운 시절들을 지났고 서로 만난 후에 두소는 계속 송목을 의심했던 것이 미안했는데요. 통 크게 보답을 자신의 재산 반을 나눠주겠다는 두소. 플렉스 두소. 한편 위정유 누나에게 계속 벌을 받던 두 명은 쓰러지게 되며 유상까지 하게 되었는데요. 면피를 하고자 누나는 두 명의 집으로 와 난리부르스를 쳐버립니다. 이에 대적하는 두소. 그런데 저 새엄마는 대체 누구 편이야? 두소는 열심히 두 명의 편에 서서 대적해주는데 괜히 심술내는 새엄마. 두소는 동생에게 이혼을 조언하게 되고 송목은 위정유를 잡아왔죠. 잘못했다고 빌지만 두 명은 결국 두소의 조언대로 이혼을 결심한 걸까요? 위정유는 두 명의 일로 인해 누나와 드디어 절연하게 되고 거기다 계모왕 형설은 그동안 동업을 하다 돈을 주지 못하게 되고 도적들에게 잡혀가게 됩니다. 왕형설은 풀려나기 위해 자신의 아빠인 병부상설을 내세워 협박을 하고 좋은 계획이 있다며 또 잔대까리를 굴리기 시작하는데 어휴 뭔가 도움도 안 되고 사고만 계속 치는 것 같죠? 착한 두소는 왜인지 도와주기만 할 것 같고요. 그 시각 두소는 송목에게 갑옷을 만들어서 가져다 주는데 눈을 가리며 선물을 주려는 두소에게 살짝 이상한 상상을 해버린 송목. 어지간히 실망한 눈빛입니다. 부하들에게 두소가 자신을 책사와 장군으로 대하듯 한다며 부부와 같은 사랑이 아닌 것 같다 고민 상담까지 하는 송목. 그래서 부하들이 마련해준 이벤트. 물론 연애 경험 없는 부하일과 17세 어린 부하이의 이벤트라 살짝 어설픈데요. 배에서 두소에게 술을 먹이고 술이 취한 두소는 계속해서 송목의 눈이 별같다고 하는데 보통 남주의 대사 아닌가요? 술 취한 두소를 공주 안기로 집까지 가는 송목. 두소에게 가까이는 갔지만 술 기운을 이용하기 싫은 송목은 이대로 돌아서려고 하는데요.
하지만 더 적극적으로 변하며 술이 안 취했다고 꼬시는 두소. 물론 아침에 필름이 끊긴 상태로 기상해버린 두소입니다. 한편 왕정유는 그림으로 생계를 꾸려나가기로 하고 팔기 시작하는데요. 그림을 계속 고쳐달라는 고객을 화가 나 쫓아버리고 결국 장모 왕영설이 만들어준 병부에 임시직에 가게 되는 위정유. 두소랑 살기 위해 그림만 좋아하던 위정유가 큰 결심한 것 같네요. 한편 새로 나타난 송목 엄마의 죽음 당시 증인들. 그 당시 하인이라고 하는데요. 이미 미쳐있지만 감초를 보고 독이라고 말합니다. 제대로 미쳐버린 것 같은 하인. 그 비밀을 풀기 위해 기영을 찾은 두소와 송목. 처방전과 감초를 같이 먹으면 천천히 죽어간다는 것을 풀이해주는데요. 이 약초는 송목의 향낭에서 나온 것으로 감초와 비슷한 작용을 하는 것이죠. 아마도 송목의 아빠가 준 것 같은데 송목의 아빠는 송목까지 죽이려던 걸까요? 증인이 나타났다는 말에 송목 아빠 영국공은 노발대발하고 진짜로 부인을 죽인 걸까요? 정국공이 싫어서 바로 왕공공에게 달려가 대책을 세우려는데 송목의 동생 송한이 눈치를 채는 듯 보이는데요. 물론 아직 송한은 힘이 없습니다. 병마사의 당직을 서기 위해 가는 위정유는 친구들에게 붙잡혀 술집으로 가게 되는데요. 거참 친구들도 잘 사귀어야 한다니까요. 이래서 그날 밤 북쪽에서 불이 크게 나게 되고 성 밖에서는 위정유의 패를 들고 도적들이 어도가 지늘게 막혀 뚫어야 한다는 핑계로 성 안으로 들어오는데요. 위정유의 패는 왕영설이 몰래 빼돌려 산적에게 줬던 것이죠. 산적들의 목표는 두소의 재산. 자신이 돈을 못 갚으니 두소의 것을 빼앗으라고 한 새엄마. 불도 나고 도적까지 들어와 난리가 난 상황. 심지어 시아버지 영국공의 부하는 도적에게 서문을 열어줬는데요. 다행히 송목에게 배운 총을 사용하는 두소. 그리고 지원군 기영까지 나타나고 송목 역시 등장. 놀란 두소는 송목을 보자마자 울게 되는데요. 이 장면을 씁쓸한 표정으로 바라보는 기영. 기영이 감정이 없어 보였는데 두소를 꽤 많이 좋아하는 걸까요? 기영의 심리가 가장 궁금하기만 합니다. 불과 도적 모두 두소와 송목을 향한 일들인데요. 왕영설의 계획보다 너무도 크게 벌어지고 있고 반란까지 번지게 되자 이 모든 일을 몸종에게 뒤집어 씌우고 죽인 다음 유서까지 만들어버립니다. 구중자에서 쓰레기 오브 쓰레기를 뽑자면 아마도 이 새엄마 왕영설일 것 같네요. 두 명은 위정유에게 가던 중 산적을 만나 왕영설의 딸이라는 이유로 칼을 맞게 되는데요. 멀리 눈앞에 술집에서 술 취한 위정유를 보며 죽어가는 두 명의 모습. 하두 명은 엄마랑 신랑을 너무 잘 못 만났네요. 그때 용서하지 말았어야 했는데. 한편 황제를 지켜야 하는 송목은 몰래 무사히 황제의 곁으로 가게 되고 두소는 이번 일을 수습하고자 위정유를 찾아가는데요. 이제야 두 명을 보게 된 위정유. 이번 폭동을 철저히 조사하라는 어명을 받게 된 송목. 이를 보며 긴장할 수밖에 없는 왕공공. 왕영설은 죽은 몸종과 유서를 보여주지만 이내 다른 하인이 모두 왕영설의 짓이라고 밝혀버리는데요. 왕영설의 아빠 병부상서는 유서 속 글자가 자신의 딸 왕영설의 글자임을 알아보고 관직을 내려놓게 하고 딸과도 의절해버립니다. 그래도 계속 자신의 잘못이 아니라는 왕영설인데요. 결국 두소는 엄마로 인해 두 명이 죽었다는 사실을 말해주죠. 끌려가게 된 왕영설. 그런데 왜 두소를 노려보는 거야? 왜 반성은 안 하고 딸까지 죽게 만들어 놓고 경성을 다 뒤집어 놓은 사건으로 인해 결국 참수형에 처할 위기인 왕영설. 하지만 이미 정신이 나가 있는 상태라서 자결로 결정되었는데요. 이 집 남자들은 이런 일에 꼭 뒤로 빠져 있고 두소가 계모를 찾아가는데 계모는 여전히 모든 것이 두소 탓하기만 한데요. 절친 두소의 엄마가 자신을 첩으로 인정하지 않아서 자결을 했고 그 이후로 두소가 분명 자신에게 복수를 할 것을 알았다고 하는 왕영설인데요. 혼자 소설 쓰고 있네. 두소는 이미 모든 것을 용서했다며 계모가 두소 엄마가 죽은 이후 죄책감에 의해 생긴 일이었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천식이 있는 계모에게 두소 엄마가 좋아하던 옥나나를 뿌리고 가버리는 두소. 괴롭지만 죽지 않을 복수를 하는 모습이죠. 이번 일로 인해 두소에게 사과하는 두소의 아빠. 이번 사건이 해결되고 갑자기 요동으로 보내지는 송목. 송목 아빠 영국공과 왕공공은 이번 일은 대실패인 건데요. 또 무슨 짓을 저지를지 모르는 두 사람. 출정을 앞두고 만불사에서 운뽑기를 가져온 두소. 위험하지 않게 잘 다녀오겠다는 인사를 너무도 달달하게 하는 두 사람. 그리고 우리가 그렇게 기다렸던 명장면. 이 장면을 보기 위해 전생과 미래를 오가며 열심히 보게 된 구중자. 한편 두 명이 죽고 나자 위정유는 집안도 망했고 제정신으로 살아갈 수가 없는데요. 두 명의 그림을 안고 그대로 죽어가는 위정유. 그래도 두 사람 찐사랑이었어서 다행이다.
송목의 출정으로 인해 불안한 두소는 기영을 찾아 자문을 구하게 되는데요. 송목이 위험하다는 메시지에 바로 달려가는 두소. 하지만 멀쩡해 보이는 송목. 하필이면 이날은 송목의 생일이었는데 정말 두 사람 뽀뽀하기 이렇게 힘들게 있나요? 자꾸만 방해받는 두소와 송목인데요. 왜 자꾸 어디서 나타나는 거야? 전쟁에 빠른 공을 세우고 돌아온 송목을 음해하려는 세력들이 점점 늘어나자 백성들의 지지를 받으려는 두소와 송목. 무료로 백성들에게 먹을 것을 나눠주고 지지를 받게 되죠. 이를 싫어하는 태자는 황제에게 송목을 비난하기 시작. 한편 송목의 아빠는 둘째 아들 송한을 데려와 악기 선생이라는 여자를 소개해 주는데요. 송한은 보자마자 무엇인가를 깨닫게 되는데 송한은 뭘 알고 있는 걸까요? 돌아온 송목에게 청가는 정보를 가져오는데 청가는 전생에서 두소를 죽이려고 했던 인물이자 이번 생에서는 송목을 도와 정국공의 죽음의 진상을 밝히고 있는 중인데 두소는 청가를 의심스러워하고 있죠. 송목의 아빠 영국공의 첩이자 동생 송한의 생모 소식을 가져왔는데 하지만 이미 자결을 해 죽은 상태였죠. 영국공은 다 정국공 송목의 삼촌 탓이라고 하는데요. 만불사를 찾아와 두소와 송목은 송목 엄마의 죽음 진실을 알려고 하는데요. 이곳에서 과거 송목 엄마와 첩이 동시에 아이를 낳았는데 송목 엄마의 아이는 죽었었죠. 송목은 자신의 죽은 동생과 송한을 바꿔치기 했냐는 의심을 하게 되고 아빠의 첩은 과거 범죄를 저지르고 정국공 이명을 받아 멸문을 시켰었는데 정국공은 자신의 여동생을 두소 아빠와 혼인시켰지만 악공이 되어 살아남은 첩은 우연히 두소 아빠와 다시 만나 계속 몰래 몇십 년을 만나왔었는데요. 결국 정국공만 없었으면 자신이 좋아하는 여자와 잘 살았을 것이라며 그래서 본처의 아들인 송목을 그렇게까지 싫어했던 것입니다. 송목 엄마에게 잘했던 것 역시 모두 연기였던 셈. 감초를 섞여 먹여 죽인 것이라 의심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었네요. 그래도 동생 송한은 아빠를 용서해달라고 말하는데 화가 난 송목은 아빠를 죽이려 하는데 갑자기 독으로 인해 발작하기 시작하는 송목. 경성에 돌아와서 송목이 벌을 받을 때 회초리에 독이 들었었고 그게 송목의 척추에 들어가 그가 화를 낼수록 독이 발해서 결국 백발이 된다는 것을 말해주는 송목의 아빠. 와, 이 아빠 진짜 엄청난 사람이네요. 아내도 죽이고 아들 송목까지 죽일 작정이었던 거죠. 송목이 아빠를 죽이려고 할 때 나타나 칼을 막아서는 두소. 그리고 황명이 내려오게 되는데 송목 부자는 황국으로 불려가게 되고 상태가 좋지 않은 송목은 해독약을 찾아야 하는데요. 새드 엔딩이 되어버릴까봐 두렵네요. 영국공은 아내를 두고 아들을 바꿔치기 했고 인륜에 반했다며 고문을 받게 되고 송목의 약을 다리는 두소를 찾아와 송목과 혼인을 하고 행복해 보이지 않는다며 원한다면 방법을 찾아준다는 기영인데요. 무슨 소리예요? 매우 행복한 두소인데. 이 선택을 후회하지 않는다는 두소. 한편 그때 당시 엄마가 낳은 아이가 여자아이였고 죽었다는 이야기를 듣게 되고 아빠를 찾아가 배우를 묻게 되는데요. 아무 말 하지 않자 송한을 보호할 수는 있지만 배우의 사람은 송한을 가만두지 않을 거라며 협박하게 되죠. 결국 동요하게 된 아빠. 그리고 송목과 영국공의 이야기를 엿듣는 여자. 과연 누구의 편이길래 이렇게 몰래 듣고 가는 걸까요? 송목은 자신의 몸 상태를 비밀로 하고 집으로 가는 중인데요. 불꽃놀이가 시작되고 과거 송목이 감옥에서 나올 때 봤던 불꽃놀이 이야기를 하며 당시 두소 같은 사람이 자신의 잭사였다면 참 좋았을 거라는 송목. 두 사람의 달달한 모습이 나올수록 왜 더 불안해져만 가는 걸까요? 불꽃놀이를 두 사람이 나누던 대화가 왜 마지막일 것만 같죠? 후반부로 갈수록 외로운 싱글들은 마구마구 사랑의 짝대기로 이어지고 있는데요. 두소의 사촌 언니와 청가, 두소의 친구 묘한소와 송목의 동생 송한. 자신의 몸 상태가 좋지 않아 여명 1년이기에 두소를 떠나려는 송목. 자신이 할 수 있는 요리를 만들어 두소를 먹여주고 있던 재산을 모두 두소 명의로 돌려주기까지 하는데요. 의아해하는 두소는 3명의 아이가 있었으면 좋겠다는데 딸도 좋냐고 묻는 두소에게 두소만 좋다면 괜찮다는 송목. 두소가 생각보다 촉이 좋아요. 송목의 많아진 백발을 발견하고 맥을 짚어보는 두소. 다음날 둘이 처음 만났을 때 봤던 라청기에서 극중 엄마를 잃고 아빠에게 복수하고 가족과 연을 끊었던 장면을 원만한 결론을 냈다고 하자 그럼 비극을 어찌 희극으로 만드냐고 물었던 송목. 가족이 망가진 것은 보충할 수 없지만 가족을 만들어줬다며 사람에게 가족은 하나뿐이 아니라는 말을 했던 두소였죠. 이전에는 두소를 보호해주고 싶었지만 이제는 그럴 수 없다며 연극을 보지 않겠다는 송목. 두소는 송목이 없으면 절대 잘 살 수 없다고 너와 나를 나눌 수 없다는 두소.
그래도 여전히 두소를 매정하게 떼어내려는데 그러다 집안 곳곳에서 발견되는 죽은 외삼촌과 연습했던 나무칼, 동생 송환과의 추억도 새록새록, 부모님이 자신을 위해 흔들어줬던 딸랑이까지, 그리고 두소와 처음 만나 연극을 볼 때 썼던 가면을 발견합니다. 1년 남았다는 송목에게 1년 후 둘이 이별하더라도 지금 1년의 하루를 1년처럼 둘이 함께 살자고 말하는 두소. 송목이 죽음 앞에 있을 때 절대 외롭게 하지 않겠다고 약속을 하게 되죠. 송목은 꿈에서 한 여자가 등으로 자신을 이끌었는데 알고 보니 그게 두소였다고 말해줍니다. 그나저나 갑자기 등장한 기영은 송목이 두소를 마음 아프게 하면 자신이 두소를 데리고 갈 수 있다고 말하는데요. 아니 네가 왜 여기서 참견이야. 한편 송목 아빠는 감옥에서 아들 송환으로 협박받게 되고 영원히 입을 닫으라고 말하는데요. 송목을 믿어야 할지 아님 과연 지금의 썩은 줄을 계속 잡을지 잘 생각해야겠죠. 송목의 친엄마 몸종의 등장으로 송환에게 엄마 죽음의 진실을 묻게 되는데요. 아빠가 독약을 먹이라고 해 알면서도 계속 먹였고 감초 역시 계속 먹였던 송환. 그리고 갑자기 나타난 친엄마로 인해 결국 자신은 친엄마로 알고 있던 송목 엄마의 아들이 아님을 알게 되고 모든 것이 친엄마가 자신을 버렸기 때문에 일어난 일이라며 모진 말로 내뱉었던 송환인데요. 결국 충격으로 자결해버린 송환의 친엄마. 송환은 생각보다 아주 비열했습니다. 송목 엄마가 친엄마가 아닌 사실로 인해 자신이 서자가 된다는 것에 분노했었죠. 또한 감옥으로 찾아가 약을 찾는 아빠를 외면해버린 송환. 결국 감옥에서 자신이 그렇게 예뻐하던 송환의 손에 죽게 된 송목의 아빠. 이렇게 송목은 새로운 영국공이 되었습니다. 황제는 태자를 불러 두소 백부의 비리를 묻게 되고 하지만 황제는 태자를 그다지 믿지 않죠. 굳이 옆에 있는 내시에게 의견을 듣게 되는 황제. 경황과 한편이 된 두소의 백부. 심지어 만왕우를 등에 업은 공부상서 목천. 그렇게 경황은 주변을 구축해가며 송목을 자신의 편으로 끌어들이기 위해 시도를 하고 있는데요. 전생에는 송목이 태자를 제거했고 경황의 견제도 받았었죠. 걱정하는 두소에게 절대 신중하겠다는 송목. 그리고 돌아온 중추절. 두소는 갑자기 궁으로 불려가게 되는데 장공주는 황후와 태자비를 두소에게 소개하고 함께 게임을 시작하는 두소. 눈치 있게 일부러 져주는 듯 보이는데요. 따로 황후에게 불려가 설원단으로 게임을 당하는 두소. 설원단은 송목의 해동약인데 꼬임에 넘어갈 수밖에. 장공주를 만나러 온 두소의 백부. 장공주가 원하는 권력을 주겠다고 말하는데요. 과거 뒷배도 없고 승진도 어렵던 젊은 시절 장공주의 도움을 받았던 백주. 사실 백부는 다시 과거를 봐서 혼자 힘으로 깨끗이 이상을 실현하고 싶었지만 장공주는 그런 건 없다며 바로 관직을 내어줬었는데요. 그 후로 백부는 세간의 욕을 먹게 되고 이득 권력만 생각하며 지금의 자리까지 왔던 것이죠. 한편 설원단을 가져온 두소에게 이건 황후의 함정이라며 절대 안 된다는 송목. 사실 받아왔다기보다 훔쳐온 것인데요. 물론 두소의 지심은 알고 있는 상황. 결국 송목이 먹으려고 할 때 전생에서 송목이 설원단을 먹었지만 여전히 해독을 못했던 것이 떠오른 두소. 중독된 피는 자흑색으로 변한다며 자신의 피로 테스트를 하는 두소인데요. 다행히 해독약이라고 먹으려는 송목. 그런데 또 갑자기 등장한 사촌 언니. 결국 먹지 못하고 시간을 끌던 중. 해독약을 테스트했던 피의 색이 바뀌게 되고 송목의 말대로 황후는 이 설원단을 계속 먹기 위해 자신에게 예속시켜버릴 계획인 것 같네요. 한편 눈이 살짝 돌아있는 송환은 자각을 하고 요동의 경황을 찾아 자신을 중용해달라고 말하는데요. 경황은 송환에게 이번에 시에 좋은 성적을 내면 함께 하겠다고 말해주죠. 송환의 등장을 기영에게 의논하는 경황. 기영은 송환을 이용해 송목과 형제 싸움을 만들어 중국공이 죽었을 때 비슷한 결과를 내지만 그 원인이 자신들에게 오지 않게 만들라고 조언을 하는데요. 두소한테 껄떡댈 때부터 맘에 안 들었어, 너. 기어이 기영은 송목을 보낼 준비를 하는 것처럼 보이죠. 곧 있을 과거를 논의 중인 두소 백부와 공부상서. 현재 황제가 문무를 겸비한 인재를 구하고 있기 때문이죠. 결국엔 기영의 조언대로 송목과 송환 형제의 대결이 보여질 것 같은데요. 또 여기서 기영은 두소에게 떠나자고 말까지 하죠. 선 넘었다, 기영아. 가까운 곳에서 뒤통수 맞는 느낌을 받은 기영의 행보. 당장 두소 곁에서 떨어지길 바라며 드친 자의 리뷰는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리뷰는 결말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재미있게 보셨다면 좋아요, 구독 부탁드립니다.